2024년 2월 6일 화요일 아침 6시 52분 새벽에 일어나 유튜브를 보다가 시간이 애매해 운동을 하러 나왔다. 이번 연도 목표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다. 검색을 통해 3월 1일 날에 있는 마라톤을 신청했다. 나의 첫 마라톤은 풀코스가 아닌 10km를 신청했다. 조급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이번 연도 안에 풀코스를 완주하고 싶다. 3시간 정도 걸은 뒤 병원을 찾아갔다. 원래 어제인 2월 5일이 진료 날짜였는데 영상 만드느라 깜빡해 못 찾아가 예약이 없는 아침 시간 찾아간 것이다. 선생님에게 얼마 전 받았던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감정 억제 부분이 100분이 98.6으로 상위 1.4%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결론은 감정 표현이 부적응적으로 억제된 양상이며 개인 상담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억제하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여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가보자 하셨다. 나는 질문했다. 유재석과 같은 유명인들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거고 견뎌왔을 텐데 운동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오직 개인 상담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의문이 들었다. 지금까지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개인 상담은 솔직히 귀찮았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나의 선택은 자유라고 하셨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 받을 것을 추천하셨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운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통해 털어낼 수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나 공감을 받으며 해소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결국 다음 주 2월 13일 화요일 심리 상담을 예약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정 억제를 많이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투정이나 불평을 부리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싶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사는 나로서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지금의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받아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며 느껴보고 알아가 보려고 한다. 지금의 성격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할 것인지. 새벽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 피곤해. 샤워를 한 뒤 쪽잠을 잤다. 그리고 잠에 일어난 뒤 늦은 점심을 먹었다. 원래 1월 초에는 음식을 직접 해 먹었는데 재료 손질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 나가서 먹게 됐다. 지금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해 먹으려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영어 과외를 받았다. 영어는 1월부터 시작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수업 방식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영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인생이라 무엇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지금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주어가 나온다고 했죠? I. 생각이 없다. 없다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없다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I have no idea. 이게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욕심 갖지 않고 천천히 배워보려고 한다. 근데 막 어떤 건 뭐 I don't 과외를 마치고 피아노를 치러 갔다. 2월 23일 정기 연주회가 있다. 첫 번째 연주회, 두 번째 연주회, 이번에도 한다면 세 번째 연주회가 될 것이다. 이번에 연주할 곡은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라는 곡이다. 장화홍련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곡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우연히 듣게 된 곡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삶을 떠올리는 느낌을 준다. 템포는 루바토로 연주자가 원하는 속도로 마음대로 치면 된다고 한다. 처음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멜로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힘으로 날카롭게 쾅쾅 누르면 안 되고 부드럽고 애잔하게 눌러주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수요일 10시 21분 잠을 자다 전화를 받고 일어났다. 정신건강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몇 달 전 상담을 받을 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이번에 받은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담당자분께서 한 달마다 시행하는 유가족 모임에 참석을 해보겠냐며 물어보았다. 모여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니 서로의 아픔을 털어내고 다양한 것들을 한다고 하셨다.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감정 억제가 심하다 보니 감정 표현이 부적응적으로 억제된 양상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치 않다고 나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임을 참석해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남들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남들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욕먹고 맞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부정당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억압을 받다 보니 저항하고 싶은 것 같다. 부정당하는 나라는 존재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틀린 존재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몇 분 뒤 복지센터에서 문자가 왔다. 내일 2월 8일 18시에 모이면 된다고 한다. 편의점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헬스장에 갔다. 2월부터 다니는 헬스장인데 이벤트로 무료 PT를 해준다며 평소 앉아서 업무를 하는지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냐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시며 오늘 약속을 잡았었다. 예전에 다녔던 헬스장과 비교하면
5,000원 정도 비싼 것 같은데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로 다양했고 샤워장도 공중전화 박스처럼 개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뭔가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운동 후 다시 10km를 걷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 너무 배고파 돈가스를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겨우 참고 바나나와 계란 후라이로 배를 채웠다. 다음날 점심시간 유튜브에서 나온 강남의 돈가스 무한 리필집을 찾아갔다.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먹고 싶었던 잡채도 먹을 수 있어 찾아갔다. 와사비 소금과 분홍 소금도 있었다. 식사 한 끼 값에 먹고 싶은 돈가스와 제육볶음, 잡채 등등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 가성비는 정말 좋았다. 그런데 맛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맛이라 이것만 먹기 위해 교통체증이 심한 강남까지 온 게 약간은 후회가 들었다. 강남에 일이 있어 겸사겸사 갔을 때 가성비 식사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 식사 후 영어 과외를 끝내고 어제 문자를 받은 유족 모임에 참석했다. 시작하기 전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한 번씩 소리내어 읽었다. 대략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자는 내용이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인해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느낀 점은 유튜브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나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폭발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면서 살아왔지만 각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책을 읽는 것과 비슷했다. 과학, 미술, 역사, 종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보인다. 각 분야마다 내용은 다르고 나오는 등장인물마다 각자의 삶은 달랐다. 마치 나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 다른 분야나 새로운 사람들을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앞으로 느껴본 것들을 느리지만 차근차근 뚜벅뚜벅 직접 해보며 알아가 보려고 한다. 지금 이대로 살아갈 것인지 변화를 할 것인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